150척의 유조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섰습니다. 엔진을 끄고 닻을 내리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 양쪽에 늘어선 거대한 철제 고래들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유조선들이 실어 나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검은 액체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피입니다. 하루 1,500만에서 2,000만 배럴. 한국 돈으로 매일 약 24조 원어치의 원유가 이 좁디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합니다. 아니, 통과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합동 타격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무선으로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의 항행을 금지한다. 실제로 세 척의 유조선이 피격당했습니다. 머스크, 하팡로이드 같은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통과를 중단했습니다. 전쟁 위험 보험료가 50%나 치솟았습니다. 유조선 통행량이 70%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 현대사에서 전례가 없는 사태입니다. 라이스타드 에너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인체의 대동맥을 막아버린 것과 같다. 여기서 잠깐. 대부분의 언론은 지금 중동 전쟁의 군사적 측면만 떠들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이란이 어떻게 보복하는지. 하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태의 진짜 핵폭탄은 군사가 아니라 경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가장 먼저 터지는 곳은 이란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깊이로 분석하지 않은 이란 전쟁이 중국 경제의 숨통을 끊고 그 반사이익이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쏟아지는지를 가장 냉혹하고 정밀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감정 없이 데이터만 봅니다. 2026년 3월 2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약 78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6.7% 급등했습니다. 장중에는 82달러까지 치솟아 1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WTI 원유는 배럴당 72달러를 넘겼습니다. 불과 금요일까지 67달러였던 것이 주말 사이에 8% 이상 뛰어오른 것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카타르가 전쟁 여파로 LNG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브렌트유 전망치를 65달러에서 8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극단 시나리오에서는 120에서 150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우드 맥킨지는 유조선 흐름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10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중 공급 충격입니다. 우드 맥킨지의 분석을 빌리면 첫째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현재의 수출이 멈춘 것이고 둘째로 OPEC의 여유 생산 능력마저 접근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이라크, UAE 같은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 대부분이 바로 이 호르무즈를 통해서만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방에는 식재료가 잔뜩 있습니다. 냉장고에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앞 유일한 도로가 막혀버렸습니다. 배달도 못하고 손님도 못 옵니다. 식재료는 썩어가는데 밖으로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상황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기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OPEC는 긴급 회의를 열어 4월부터 하루 20만 6천 배럴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원래 계획이었던 13만 7천 배럴보다 50%나 늘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홍해 쪽으로, UAE는 푸자이라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회 파이프라인의 여유 용량은 하루 약 4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전체 물량 1,500만에서 2,000만 배럴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사태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자체 생산이 하루 1,350만 배럴로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유럽도 아닙니다. 유럽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다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 이유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중국의 해상 원유 수입 중 65%가 중동에서 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90%를 사들이는 최대 고객입니다. 하루 약 140만 배럴입니다. 이란에 할인된 원유는 중국의 소규모 민간 정유사, 이른바 티팟들의 생존줄이었습니다. 그 생존줄이 전쟁으로 끊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란 석유가 막히면 중국은 러시아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트럭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트럭의 연료 탱크에는 두 개의 주유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란이라는 할인 주유소에서 오는 파이프, 다른 하나는 러시아에서 오는 파이프. 이란 파이프는 시세보다 배럴당 10에서 15달러나 싸게 기름을 넣어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가 됐습니다. 시진핑의 페트로위안, 즉 위안화 기축통화 야망의 핵심 파트너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란 파이프가 전쟁으로 끊어졌습니다. 남은 건 러시아 파이프 하나입니다. 문제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이 이미 용량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한 방울도 더 보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해상 운송도 미국의 제재망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다급해진 중국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우정 가격을 제시했을까요? 아닙니다. 국제 정치에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요리로 비유를 바꿔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뷔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매일 14억 명분의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란이라는 납품업자가 시장 가격의 3분의 2의 최고급 식용유를 대줬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세계 어느 레스토랑보다 싼 가격의 음식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저가 덤핑 제조업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납품업자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납품업자는 러시아 하나뿐인데 러시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격을 2배로 올렸습니다. 식용유 값이 2배가 되면 모든 요리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판매가를 올려야 하는데 이미 손님들은 너무 비싸다며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중국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CNBC의 분석이 이 상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할인된 원유에 에너지 안보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해진다. 이 구매는 경제적 이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정치적으로 취약한 공급자에게 묶어놓은 셈이었다. 블룸버그의 분석은 더 날카롭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를 구매하고 제재받는 이란 정권의 금융적 생명줄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이 이란을 강타하는 동안 베이징은 공격을 비판하는 것 외에 테헤란 방어를 위한 지원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힘들어지는 건 알겠는데 중국도 비축유가 있지 않나. 바로 망하지는 않잖아. 맞습니다. 중국은 현재 해상에 4,60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유조선에 실린 채 아시아 해역에 떠 있고 육상 비축유도 상당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문제는 단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보세요. 이번 작전의 목표가 단순한 군사 타격이 아니라 정권 교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만에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2.0이 발동되면 이란산 석유를 운반하는 중국 해운사들, 위안화 결제망에 참여하는 중국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됩니다. 이란이라는 할인 주유소가 단순히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그 주유소로 가는 도로 자체가 철거된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로 기름을 가져올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레이싱 경기입니다. 중국이라는 레이싱카가 있습니다. 엔진은 크고 차체는 거대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자체 연료 생산이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를 외부에서 주유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싼 주유소가 폭파됐습니다. 남은 주유소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연료비가 치솟으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다른 차들에게 추월당합니다. 그렇다고 멈추면 레이스에서 탈락입니다. 이것이 2026년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달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진퇴양난.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대목이죠. 중국이 이렇게 흔들리면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은 더 힘든 거 아니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도 아픕니다. 한국은 원유의 70.7%, LNG 20.4%를 중동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이 전체 중동 도입량의 95%를 넘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기업의 에너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오늘 3월 3일 코스피는 6,200선을 내주며 약 1% 하락 출발했습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72원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야를 넓히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첫째, K조선의 슈퍼사이클이 가속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회 항로를 타야 합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합니다. 운항 기간이 수주 늘어납니다. 선박 수요가 폭증합니다. 특히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이 40% 이상 급등한 것은 카타르의 LNG 생산 중단 때문입니다. LNG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몇 개나 될까요?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의 절대 다수가 한국 조선소의 것입니다. 호르무즈 위기는 K조선에게 수주 폭풍을 몰아오는 태풍의 눈입니다. 둘째, K원전의 전략적 가치가 폭등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안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원자력,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수요를 가속화시킵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올 수 없다면 자국에서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면 됩니다. 이것은 에너지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로 이미 증명한 원전 건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K반도체 초격차가 공고해집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분석을 주목하세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이란 사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일까요? 반도체는 에너지 가격에 민감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에너지 위기로 제조업 단가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한국 기업들을 괴롭혔던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가 약해집니다. 이란산 헐값 석유로 억지로 생산 단가를 낮추며 전 세계의 물건을 밀어내던 중국의 공장들이 에너지 비용 폭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디플레이션과 내수 침체로 물건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 단가까지 올라가면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공장 문을 닫는 것. 이것은 한국의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배터리 산업에게 숨통이 트이는 순간입니다. 고사 직전까지 몰렸던 한국의 소재 산업이 중국의 덤핑 물량 감소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과의 디커플링, 즉 탈동 조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미 3월 2일 미국 주도로 유럽연합, 인도,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이 글로벌 에너지 재편 회의를 소집하면서 중국을 배제했습니다. 전 세계 자본과 공급망이 중국을 떠나 안전하고 기술력이 검증된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포지션은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합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고 6,307까지 올랐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랠리, K조선과 K방산의 수주 호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한국 주식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단기 조정은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물론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장기간 유지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죽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동반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이렇습니다. 사태가 수주 이상으로 장기화하거나 전면 무력, 충돌로 격화하지 않는 한 방향성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제한될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합동 타격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유조선 통행량이 70% 급감했고 유가는 하루 만에 최대 13% 급등했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구조적 피해자는 이란산 원유의 90%를 사들이던 중국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정치적으로 가장 취약한 공급자에게 묶여 있었고 그 취약한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의 고통을 함께 겪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한국은 이 위기의 최대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조선의 LNG 운반선 수주 확대, K원전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K반도체 초격차 공고화, 그리고 중국 덤핑 물량 감소로 인한 소재 산업의 부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은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공장은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원전 건설 노하우, LNG 운반선 극한 기술, 반도체 미세 공정의 집념,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위기는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에너지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한 번 더 막히면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 에너지원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에너지 안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위기 속 최대 수혜 산업은 무엇인가요? K조선입니까? K원전입니까? K반도체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분석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호르무즈 사태 이후 실시간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그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구체적인 수주 현황을 더욱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가장 빠르고 정밀한 글로벌 전략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